안녕하세요. 기아 9차 시 2차 호선의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 시간 레벨 4, 5 문제 해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벨 4 문항부터 같이 볼 건데요. 레벨 5 문항이 워낙 조금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 좀 복잡하려나 이 생각이 들어서 레벨 5의 부분 문제들로 구성을 해놨고요. 레벨 4의 첫 번째 문제는 그냥 좀 쉬운 접선의 방정식 문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레벨 4의 첫 번째 문제인데요. 쌍곡선 주어져 있고요. 위의 점 2a, 루트 3. 뭔가 점의 좌표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다음 시간에 볼 유형과 좀 구분이 되겠지만 어쨌든 대입하면 성립하는 애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대입을 해보시면 성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2차 호선 위의 접선의 방정식 x제곱 대신에 x1, x 넣고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의 접선이 지금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1과 수직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럼 얘는 뭘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그쵸, 얘는 기울기를 알려주고 싶은 거겠죠.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루트 3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도록 루트 3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조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접선에 대한 정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곡선 위의 점이라는 것과 그다음 곡선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라는 것과 기울기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위의 점이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것의 기울기를 구해냈을 때 루트 3분의 1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기울기가 주어졌으니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공식에다가 이걸 이용해서 접선을 구해내고 그것을 대입해서 풀어내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선생님은 일단 첫 번째 방식으로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두 번째 방식도 시도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방식대로 한번 가보면요. 위의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공식 쓰시면 되겠죠. x제곱 대신에 x1, x를 넣어줘야 되니까 2ax를 넣어주면 되겠고요. y제곱 대신에는 y1, y, 즉 루트 3y를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주면요. a제곱분의 2ax 마이너스 루트 3y는 1, 얘가 접선이에요. 근데 얘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y는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y는으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루트 3y부터 2항을 시켜줘서 정리를 해주면 여기 약분이 좀 가능하겠죠. a 약분해주고 들어갔을 때 a분의 2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럼 양변에 루트 3으로 나눠줬을 때 a 루트 3분의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이 기울기 a 루트 3분의 2라고 하는 애가 루트 3분의 1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살아있고 이쪽 앞에 있는 a분의 2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니까 우리가 a 값 2구나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게 됩니다. 요게 좀 더 쉬울 거예요. 왜냐? 루트가 막 등장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 방식으로 해결해봤고요. 해설지에는 반대풀이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해설지도 한번 비교해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레벨 4의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타원 위에 점이 주어져 있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타원의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즉, 초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구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초점과 관련된 C 구한 다음에 2배의 C를 구해라 라는 문제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초점의 좌표인 C, 이걸 구해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관계식을 이용해야 될 거고요. 그럼 그 관계식을 이용하려면 이 a제곱과 b제곱의 값을 구해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위의 점이 주어졌으니까 우리 접선의 방정식 설정할 수 있겠죠. 그것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x제곱 대신에 x1, x인 2x를 넣어주고 y제곱 대신에 y1, y인 y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접선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a제곱분의 2x 플러스 b제곱분의 y 얘는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근데 주어진 조건은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좀 더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제곱분의 y는 마이너스 a제곱분의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좀 y는 x꼴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양변의 b제곱을 곱해서 y는만 남겨놓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a제곱분의 2b제곱 x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기울기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야 된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띄어내고 본 a제곱분의 2b제곱 얘가 2분의 1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크로스해서 곱해줬을 때 a제곱은 4b제곱이다 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문제에서 a, b는 양수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애는 이 b랑 같다. 그리고 둘은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는 마이너스 2b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a 값이 양수면 b 값은 음수가 나오거든요. 서로 반대 부호가 나오기 때문에 같은 부호가 나오려면 플러스 2b만을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 이용해서 지금 먼저 한 개 접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구했는데 a랑 b의 값을 확정을 지으려면 조건 한 개가 더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조건은 이미 너무 완벽하게 써버렸고 요것도 쓰긴 썼는데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여기를 한 번 더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2,1이 담고 있는 정보를 우리는 온전히 쓰지 않았다라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얘가 위의 점이다 라는 건 안 썼잖아요. 그쵸? 그래서 위의 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입하면 성립한다 라는 식을 이용해서 대입을 해줬을 때 a제곱분의 4 더하기 b제곱분의 1은 1이다 라는 관계식을 추가로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는 2이다 요식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 대신에 2b 통째로 넣어 볼게요. 그러면 4b제곱분의 4 플러스 b제곱분의 1은 1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고요. 4 약분해 주게 되면 b제곱분의 1, b제곱분의 1 똑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b제곱분의 2가 1이다. 즉 b제곱은 2다 라는 거 구해줄 수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b값을 구해서 a제곱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조금 다르게 갈게요. 우리가 어차피 궁금한 거는 c에 대한 관계식 그리고 그거는 항상 분모 a제곱 b제곱에 관련이 있었어요. 제곱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b를 구한 다음에 또 a 구해서 그걸 제곱하는 관계를 하기보다는 a제곱은 4b제곱이다 라는 식으로 이 관계식 자체를 제곱시킨 다음에 b제곱 값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풀어주겠습니다. 그럼 a제곱은 8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관계식 c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지금 보시면 a 값이 2b이기 때문에 a 쪽이 훨씬 크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쵸? a제곱이 실제로 크죠. 그래서 큰 것 빼기 작은 것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고 c제곱 값이 6이네요. 그럼 c값은 루트 6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타원의 두 초점 아마 c,0 마이너스 c,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간격은 2c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c값 2루트 6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요. 여러분들이 위의 점이라고 하는 거는 접선의 공식을 알려주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라는 정보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레벨 4의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레벨 4의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레벨 5의 문항이 좀 어렵게 느껴질까봐 선생님이 살짝 조금 더 쉬운 문제를 들고 왔어요. 비슷하지만 쉬운 문제. 자, 포물선 y제곱은 4x 위의 점 4,4라는 거에 접선을 L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물선의 준선이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고 하고 그 다음 X축이 만나는 점을 C, 준선과 X축이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다고 합니다. BCD의 넓이를 구해라. 결과적으로 B와 C와 D의 좌표를 구해내는 것이 목적이 되겠는데요. 자, 초보는 아마 이렇게 풀 거예요. A라는 점이 주어졌네. 공식 써야지. 그래서 4y는 2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4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전개해서 x좌편 구해야지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풀 건데 우리 레벨 3에서 여러 가지 명제 증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명제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점의 좌표가 4라고 주어졌어요. x좌표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 포물선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x절편은 얘의 반대부호다라는 거 우리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C의 좌표는 우리가 굳이 그렇게 안 구하더라도 마이너스 4가 나와줘야 돼요. 요걸 빨리 구할 수 있다면 이제 준선 구하는 건 사실 1도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y제곱은 4x라는 거에서 4p값이 4다. 그래서 p값은 1이다. 라는 걸 찾게 된다면 초점 f는 1,0이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쪽이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요 길이는 3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 파악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구하면 사실 b의 좌표 정확하게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서로 닮은 관계이기 때문에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율은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율과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요 큰 길이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8이고요. 요 높이는 4입니다. 즉 2 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작은 삼각형에서도 2 대 1의 비율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높이는 2분의 3이 된다라는 것을 구해낼 수 있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여러분들이 4분의 9라고 하는 것을 많은 계산 없이도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벨 3에서 증명했던 명제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자유자재를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계산량이 정말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레벨 3의 명제들을 꼭 한 번씩 증명해 보시면서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레벨 5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레벨 5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은 4x의 한 점 P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다. 벌써 또 뭐 나오겠어요? 그쵸? 요 P의 x좌표와 여기에서 그은 접선의 x절편값은 서로 반대부다라는 거 활용하겠죠? 그럼 그걸 활용한다면 P의 x좌표는 2다 라는 것을 계산 없이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구해야 될 거는 코사인 PFO. 그러니까 일단 PFO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세타라고 표현한다면 요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이 궁금한 거죠. 자, 요건 약간 수학 1 개념이 쓰일 테지만 여러분들 수학 1 이미 수업 들었을 거니까 마음 놓고 그냥 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 세타 값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직각삼각형에 조금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의 좌표가 좀 궁금할 것 같고요. 그 다음 F의 좌표가 궁금할 것 같은데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P값 구해주면요. 4P값이 4니까 P값은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초점은 1,0이다 라는 거 구해줄 수 있겠고요. P의 좌표는 X좌표가 2라는 거 구해낸 순간 Y제곱은 4 곱하기 2, 즉 8이 된다. 그래서 Y는 2루트 2다 라는 거 구해낼 수 있죠. 그래서 이쪽은 2루트 2거든요. 자, 여기 이 직각삼각형의 내각의 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예요. 180도에서 세타 뺀 거.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코사인 세타인데 그거 대신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지금 주어진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봤을 때 밑변의 길이 지금 1로 주어져 있고요. 높이 2루트 2예요. 그럼 빗변의 길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루트 1 더하기 8 이렇게 나올 테니까 3이라는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구해주게 되면 3분의 1이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각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바꿔줬을 때 기준각이 파이, 정수 파이 꼴이니까 함수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 180도에서 약간 작은 각 2, 4분면의 각이거든요. 그래서 2, 4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자, 이게 3분의 1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삼각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마음 편하게 들고 왔고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레벨 3의 명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한 개의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5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닐까요? 자, 그림과 같이 두 점 F, C,0, F', C,0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타원의 식이 너무 명확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초점 관계식을 이용해서 충분히 계산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C값은 우리가 쉽게 구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 위의 점 P에서 타원에 접하는 접선. 직선
곡선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걸 L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F를 지나면서 얘의 평행한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점 중에서 이제 이사면에 있는 걸 Q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먼저 교점을 생각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와 F'을 연결해서 L과 만나는 교점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큰 삼각형을 그려냈을 때 이 큰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내라 라는 문제입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닮음의 개념을 좀 많이 활용하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 F'I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관계식을 먼저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에서의 관계식, 분모의 차이였죠. 그래서 C제곱은 분모의 차이 이렇게 하면서 4라고 구해낼 수 있으니까 C값은 2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F는 2,0, F'은 마이너스 2,0 이렇게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타원도 명확하게 주어져 있고 접점도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접선도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의 방정식을 구해주게 되면 x제곱 대신에 x1x, 즉 2x를 넣어주면 되겠고 y제곱 대신에 y1y, 3y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접선 L 방정식을 구해주면 16분의 2x 플러스 12분의 3y는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약분해줬을 때 8분의 x 플러스 4분의 y는 1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얘에 대해서 일단은 뭐 그렇구나.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두 개가 평행하게 그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동의각이 서로 크기가 같을 거고요. 동의각의 크기가 서로 같을 거죠. 즉, 큰 삼각형과 조그만 삼각형 서로 닮은 관계다 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큰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 굳이 이 세 변의 길이를 각각 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 조그만 삼각형에서 몇 배씩 늘린 거라고 본다면 조그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만 우리가 정확하게 구하고 닮은 비 몇 배만큼 확대되는지만 구하게 된다면 그 둘레 또한 똑같이 확대됐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목할 거는 이 조그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와 그 다음에 몇 배 확대됐는지 그 닮은 비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닮은 비를 구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한 개의 변의 길이의 비만 알면 되기 때문에 변의 길이 한 개만 정확하게 구해주면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거는 이 S의 좌표를 확정 짓는 거겠죠. 그러면 F'S라는 선분의 길이도 우리가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접선의 X절편을 구해보는 걸로 갑자기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자,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Y 대신에 0을 넣어볼게요. 그럼 이쪽 0 돼서 사라지니까 8분의 X는 1, 즉 X는 8. 그래서 X절편은 8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S의 좌표는 8,0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요 긴 길이는 10, 짧은 길이는 4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닮은 비가 2대 5구나 라는 거를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4라는 거 이미 우리가 진작에 구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얘랑 얘. 타원 위의 점으로부터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나왔죠. 정의를 활용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요 길이의 두 개의 합은 장축의 길이랑 같아질 거니까요. 여기에서 장축의 길이를 구해주는 게 갑자기 목표가 됐죠. 장축, 지금 분모 중에 큰 쪽에 관련이 있겠죠. 얘가 a제곱일 거고 그러면 a 값은 4가 될 텐데 그것의 2배가 장축의 길이니까 장축 길이는 8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F'Q 더하기 FQ 요게 8이라는 것을 타원의 정의로부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삼각형 FQ F'의 둘레의 길이는
우리가 8 더하기 4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12라고 구해낼 수 있어요. 자, 근데 닮은 비라고 하는 것은 길이의 비율이죠. 둘레는 길이죠. 그러면 이 닮은 비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둘레 비랑도 일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2대 5라는 비율은 결과적으로 조그만 삼각형의 둘레와 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와 같아질 거예요. 둘레의 길이의 비와 같아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12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12대 네모가 2대 5가 되도록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2가 12가 되려면 6배를 해줘야 되듯이 5가 네모가 되기 위해서도 6배를 해줘야 될 테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둘레는 30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닮음에 대한 개념, 그 다음 접선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물어보고 있지만 사실 닮음비가 길이비다 라는 것을 활용한다면 굳이 R의 좌표 직접 구하고 뭐 Q의 좌표 구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형의 성질들을 분석하는 것이 기하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문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심화 문제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 제일 끝판왕 평행이동된 2차 곡선에서의 접선의 방정식과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